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방송 전에 바깥을 보니까 날이 다시 굳어졌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기상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우리 시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장맛비가 좀 씻어가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듭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많이들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야기 전해드리면 좋을까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도 끝까지 보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법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간밤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반등을 뒤로 하고 오늘 양지수 또다시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4% 떨어진 2342.81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20일에 2391.03포인트로 마감한 후에 이틀 만에 연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큰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03% 내린 746.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3,756억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이 794억 원, 외국인은 3,202억 원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1,287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를 버텨내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매도에 나섰습니다. 604억 원, 501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익숙한 주식 격언일 텐데요. 떨어지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은 우리 시장 전체가 그냥 떨어지는 칼날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하락 속도를 가파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인들의 바이 코리아입니다. 산다는 뜻의 바이가 아니라요. 헤어질 때 건네는 인사, 바이입니다. 자, 올 들어서 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15조 원을 넘고요. 이 중 3분의 1가량은 이달에 팔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가올 한미 간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차, 그리고 타국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 시장의 매력도 탓에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걷는 우리 시장.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진단해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팬데믹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숭이 두창.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국내 확진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오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은요. 증상이 발열, 두통, 근무력증, 오한, 이렇게 두창과 비슷하고요. 치명률은 3%에서 6%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자, 질병청은 오늘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했는데, 자, 미코바이오메드, HK 이노엔 등 관련주들에 갖고 있던 관심 역시 그 정도를 높여봐도 될지 오늘 머니트렌드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널리 투자자들을 이롭게 하시려는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홍익 정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죠. 글쎄요, 뭐라 말을 드려야 할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혼자만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만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내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경험치를 쌓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함께여서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런 시장 견뎌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화면에 참여 링크 안내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렇게 안내되는 참여 링크 클릭만 해주셔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주지 않겠나, 한 번 더 올라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장 초반에 정말 반짝 잠깐 상승을 하고 곧바로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더 약한 모습이 자꾸 눈에 띄는데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제 장이 폭락할 때마다 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사실 투자를 올해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몇 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0년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상승장을 한참 겪으시다가 이런 하락장, 사실 조정장도 아니고 굉장한 하락장인데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다. 역사적인 하락장을 겪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이유, 사실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그런 단어는 여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죠? 지금 선진국 지수들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현금성이 가장 쉬운 증시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증시 한참 또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왜 그러면 미증시는 사실 연말까지 올랐었잖아요.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항상 이머징 마켓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선반영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현재 더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국내 증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미 증시 올랐다고 해도 못 올라가고, 미 증시 빠졌다 하면 더 빠지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더 정상인 국내 증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이제 화들짝 놀라거나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증시 더 빠지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게 이제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준 의장들의 점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한 3.5%에서 4%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FOMC 횟수를 생각한다면 남은 거 전부 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유동성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뭐 달러 강세가 이어지겠죠. 안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한다면 증시 안 좋을 거니까 돈들이 뭐 국채를 매수를 해 간다든지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또 하나의 뭐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뭐 1,300원 가까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저항 때도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 뭐 달러 인덱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300원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요인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지금 환전을 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 분명히 올 겁니다만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뭐 환율적인 베너핏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고 만약 뭐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이 잡힌다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덜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꺾여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제 생각에 외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 저가 매수로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대외적인 이슈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의 돈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시점,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이머징 마켓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뭐 IMF 때도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도미노처럼 싹 겪으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괜찮기 때문에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금리를 미국만큼 더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이제 환차익 그러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는 더 올려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 부분이 바로 개인 부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자 내다가 다른 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딱 보면요. 세계 경기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이 수출 경기가 경기가 좋으면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출이 안 좋아지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이 지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선행 지수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수출 국가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계속 파는 데는 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순매도 규모가 이제 15조 이상이죠. 4월 달 정도까지 한 8조였던 것 같은데 15조로 훌쩍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반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올해 한 30조 이상 매도가 된다라고 보면 약 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만 외인들이 약 한 80조 정도 순매도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가 더 빠지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어찌됐든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하락이 좀 덜 할 텐데 지금 현재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지는 거,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부분들 MSCI에 편입되어 있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뻗어있던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 거기에 계속되는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도 걱정이고 또 한미 간 금리차 극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니 가계부채 뇌관이 터져버릴까 또 그것도 그것대로 걱정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지금 늘 저점이 어디인지 여쭤봐야만 할 것 같아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게 2,400선이었는데 네. 2,400선도 무너졌죠. 자, 투매가 나올 때 펀더멘탈을 통해서 지수를 전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라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바닥을 점쳐볼 수 있는 걸까요? 진짜 바닥을 점치기 사실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진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이제 빠진다로 추세가 이제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락은 뭐 사실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2,35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격대를 살짝 이탈을 했어요, 지금. 오늘 보면 동시효과에 더 밀리면서 2,34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이 이제 세 번째 하락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반등 짧게 주고 또 한 번에 큰 파동. 그 다음에 또 반등 짧게 주고 지금 세 번째 파동이거든요. 보통 하락 5파가 나오고 나면 저점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락 5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는 뭐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의 한 중심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요. 팬데믹의 저점, 그 다음에 뭐 한 3,316포인트까지 이제 올랐었으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고점을 딱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중심 가격을 살짝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요 중심 가격과 피보나치의 뭐 618자리 요 밴드대에서는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게 이제 대략 뭐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온 거에 한 3분의 2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넓게 잡는다면 뭐 2,22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2,250에서 뭐 2,200포인트 요 사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뭐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 보시면 앞에 이제 고점이 있었던 요런 저항 구간들 굉장히 지지와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뭐 저점은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상으로도 뭐 월봉상 125일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정말 저는 여기까지는 박살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네. 가격대. 이 정도쯤에서는 좀 반등이 한 번은 분명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저점도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쌍바닥을 잡는다든지 쓰리바닥 잡는다든지 뭐 역헤드 숄더 나온다든지 우리가 바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뭐 우리나라 증시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내려와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여서 해외 증시를 늘리겠다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더 빠지잖아요. 네. 오를 때는 덜 올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거의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같이 이제 뭐 고점 그리고 저점이 딱 시가 종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드물게 그렇게 또 나왔고 거래 대금이 이제 한 차례 좀 크게 나와줘야 될 텐데 네. 사실 뭐 지금 이렇다 할 거래가 만들어질 만한 네. 누구나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뭐 좀 줄어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점에서는 좀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시그널들을 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 나오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친 바닥인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닥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니까요. 인내심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숭이 두창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의심 환자가 2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중에 1명은 수두인 걸로 밝혀졌고 다른 1명은 결국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도 조속한 백신 조달을 요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대표적인 네. 네, 오늘 뭐 사실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빼고는 뭐 별 그렇게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식량난 관련주들 시장이 하락하면 이제 식량난 관련주라 아니면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락장에 상승해 왔던 테마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현재 시장은 하락하지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셔야 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섹터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낙폭이 과했던 종목도 이제 반도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갈 만한 섹터가 딱히 지금 신재생하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이슈에 의해서 이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내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낮게 가지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확진자도 나왔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항상 테마 이야기 드릴 때 이제 대장, 그 다음에 부대장, 3대장 이렇게 해서 시세별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외에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도 있고 아침에 이제 시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었던 뭐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대장이었다. 서열을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확진자가 1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재료 소멸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저께 미증 시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가 오늘 상승을 좀 괜찮게 한다라면 반등장이 되어버린다면 뭐 이런 테마주들은 조금 뭐 막판까지 좀 밀린다든지 아니면 뭐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서 끝난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은 식량난 관련주들 막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재료가 과연 여기서 끝인가라는 부분하고요. 얼마나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사이즈가 큰 재료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으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원숭이 두창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코로나19 때는 백신이 없었어요. 어떤 병인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뭐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 보이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해외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는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가 탁 터졌을 때도 에이 뭐 이거 얼마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백신도 있고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코로나19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부분이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원숭이 두창이 이제 좀 창궐을 하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또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제적으로
문제를 입힐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일단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나올까? 그 확진자가 뭐 가족들 뭐 검사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완전 격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뭐 같이 탔던 사람들 검사를 또 하겠죠. 그래서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슈화는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지금 9시 뉴스를 틀면 아마 원숭이 두창 관련된 확진자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얘기가 네, 나오고 제가 있을 안 그래도 거고.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웬만한 9시 뉴스의 헤드라인, 메인 뉴스의 헤드라인이 다 원숭이 두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시장에 지금 뭔가 뚜렷하게 상승할 만한 호재가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삼성중공업 같이 뭐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올라가고 지금 원숭이 두창처럼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와 재료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저점에 노려보신다면 시장은 좋지 않지만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딱 보여요. 올라가는 종목이 2,400개 중에서 1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뭐 한 1%, 2% 오른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요. 20개 이내로 들어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10개 이내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만 알고 있는다면 그리고 추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어떤 부분이 가는지 여러분들 모르신다고 하면 샵 0082로 2주현 보내신다면 제가 장중에 이런 것들 테마별로 서열별로 나눠서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하락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뭐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인내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시장 고점에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 지금처럼 급락해서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 과연 나에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인가. 팬데믹처럼 아니면 뭐 IMF처럼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HTS 끄고 그냥 안 보지 뭐. 물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네. 찍힌 거 보고 하면. 그렇지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포커스를 내 돈을 어떤 종목에 넣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고 어떤 분산 투자를 하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주식에 다 물려 있는데 어디서 돈을 내가 시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가 찍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떨어진 칼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점 우리는 무릎에서 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내심이고요. 단타를 하던 스캘핑을 하던 중장기 투자를 하던 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런 인내심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락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미리 연마해 놓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도 지금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매매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키워가시는 뭐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굉장히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보 후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티다 보면 더 큰 기회의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분명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최근에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뭐 6월 중순에 제가 이제 바이오 USA 일정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시세가 이제 그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올라왔었어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올라왔는데 대부분 시들시들하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만 조금씩 올라가고요. 나머지들은 시장과 함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 창궐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뭐 또 치료를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들의 실적적인 부분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사이즈로 보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치료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확산, 그리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해서 이게 막 공기중으로 막 전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겁나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이슈화되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으나 뭐 코로나19처럼 막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테마로 발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워낙에 시장에 볼만한 섹터도 없고 종목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뭐 또 조정 받았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원숭이 두창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미코바이오가 이제 오늘 대장인데 오늘 3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어요. 진 매트릭스도 뭐 상한가 들어갔고요. 블루베리 NFT라고 해서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크게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역시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이 타액으로 감염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공기 전파는 아니지만 비말로 재채기를 했을 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마스크는 또 계속 또 착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그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더스라고 콘돔 회사거든요. 회사가 이제 뭐 사명을 한 몇 번 바꾸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사실 뭐 상한가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고가는 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 이제 밀렸는데, 시간 외에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 매트릭스 기사가 이제 하나 떴는데 시간에 이제 하한가 갔는데요. 뭐 관련된 진단키트 회사기는 하지만 원숭이 두창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진 매트릭스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이실 거예요. 그죠? 분명 장 끝날 때까지는 이런 하락장의 상한가를 먹고 정말 천국을 걷는 기분으로 계시다가 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 2배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줬다 뺐을 때 기분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좋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는요, 대선 테마 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뭐 누구누구와 어떤 인맥 관련된 부분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주가 급락을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회사가 어떤 연관고리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거기에 딱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들어와 있는 돈, 그러니까 수급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좀 지나서 보면 원숭이 수청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뭐 느리지만 확산을 하는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고 또 23일인가 WHO에서 긴급 회의를 요구 진행하죠.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건가 얘기 뭐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들도 또 나올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조정 나오면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 기회로 뭐 삼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인 미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7,000원대부터 해서 1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시세가 대단하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 전환하고 상승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좀 지속 가능한 뭐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후발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있고 조금 덜 올라가고 있는 게 있고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죠? 네. 이러다 이제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고 붙을 거고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걸리고 단일가 들어가게 되면 2등주가 1등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코 바이오가 대장이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차바이오 차백신 연구소가 2등주입니다. 그리고 3등이 뭐 녹십자 MS라든지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도 관심 종목 딱 저장해 두시고요. 첫 번째 대장이 뭐 단기 과열이나 뭐 경고나 뭐 이런 거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2등주를 관심을 조금 대장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와줬던 종목들 시간 외에서 하한가도 가고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테마는 한 번 엮이게 되면 그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머니 이슈 두 가지 상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더 힘있게 갈지 또 선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역시 꿀 같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짚어봤고 머니 섹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슈는 있었는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3.9%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나오는 이전의 흐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 테마들은 좀 오래되었다, 식상한 재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네. 뭐 주가는 뭐 이슈에 따라서 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런 시점은 한참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기계를 봐도 시세가 쫙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리막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고점의 징후들을 얘기 드릴 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어깨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고점 징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런 구간들 이제 이런 구간들 이제 깨지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으로 봤던 한신기계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5파 상승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ABC 조정을 한 거다 하면 또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어떤 재료가 나와주고 얼마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줄 수 있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이게 대선 전부터 해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부 정책, 대선 정책주로 이렇게 좀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원전 관련주들, 이슈에 따른, 아니면 조정 나오는 데 있어서 반등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이게 결국은 새로운 신고가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관점으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사서 물려도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하시고 이탈될 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각오를 딱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원전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지 그 이상은 생각을 하시거나 너무 막연하게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2025년까지 네. 1조 원 이상 일감을 갖다가 발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자력 공장을 또 방문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탈원전 폐기 이제 가속화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조라는 일감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게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지금 보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수익권으로 들어오시거나 매수가 부근으로 온다라면 원전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손실이었다가 만약 그 반등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요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원전 관련주들 지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확연하게 반등 시 줄여 나가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 엄청나게 났던 종목들 나중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한신기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나 재료들은 있어요, 분명히.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도 분명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정부에서 이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기사화되고 재료는 나와줄 겁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시에는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손절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네. 그런 테마입니다.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테마다. 조정을 또 한참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료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내려오다가 강하게 올라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줘요. 한 20-30%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30% 반등이 나온다는 걸 알고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 하고 이거 이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물리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은 호재 나오고 기사 나와서 올라오면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살려서 꼭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경종을 한번 울려주시려고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 머니섹터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료의 선도가 다소 떨어지고 단기적인 반등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 원자력 발전 관련주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님 문자로 통해서 자, 받아본 고민 내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890원을 비중 20%입니다. 자, 태웅 오늘 가격 흐름도 보겠습니다. 1.55% 하락이 나왔고요. 8,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태웅 역시 단기적인 반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00원 거의 이제 10,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태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로 지금 전저점 구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전저점 구간 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길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결국 나중에 6,000원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8,5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손실이지만 이 정도 손실은 충분히 또 메워내실 수 있습니다. 뭐 한 13%, 12% 충분히 또 복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시장 지금 뭐 좋고 싼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를 투자해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 8,5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저점을 갖다 8,500원에 두 번을 형성하는 쌍바닥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차례 급등 나와준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관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매수가 와가지고 만 원 부근 정도 와서 정리하시고요. 요게 앞에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조정 한 번 더 나와줄 거예요. 그럴 때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태웅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전주들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뭐 우리기술, 일진파워 뭐 이런 것들 시세를 한번 다 내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은요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G2파워라든지 지금 뭐 피코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보면 원전 후발주들로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강원 에너지가 또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로 후발주들 엮여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라면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넣는다면 당연히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고 더 강한 종목들 그 후발주들을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다 나오고 내리막길에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G2파워처럼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 제가 G2파워를 잠시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내려오다가 방향을 위로 돌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파동 자체가 저점을 갖다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점을 갖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시세가 아직 안 나오고 이제 또 시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공략하실 때는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호재거리들이 나온다면 기존에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우리기술 이런 것들은 짧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대장주로 등극해 있는 뭐 G2파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원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대장급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고, 자, 오늘은 인내심 이 부분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머니 종목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자, 하락장에서 투자하는 팁,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팁, 이런 것들 공개 방송에서 좀 주시나요? 내일 제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뭐 525 기법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뭐 어제 이제 저희 체험방 분들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하셨었는데 노을이라는 뭐 종목들 뭐 명확하게 그 기법에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종가에 매수만 하시더라도 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내일 뭐 장이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부분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종목 선정하는 팁 그리고 투자 팁 대방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